네, 어머님 오늘 밖에 비 오는데 먼 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공부할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머님들 본 받아서 이제 공부하러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진우라고 하고요. 다원교육에서 수학연합반 고1, 고2 그리고 중대국어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수업 말씀드리고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이번 방학 때 어떤 거 위주로 공부하면 좋을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유인물은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담았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다원교육 정진우라고 검색하시면 제 프로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과 노하우, 경험 등을 이제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약 8,000명의 구독자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봐주시고 있고요. 공부법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예스14 그리고 교보문고 알라딘에서 공부법 베스트셀러 2위와 3위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는데 수학 되게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실력으로 올릴 수 있을지 성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를 책에 담은 바가 있고요. 이 책의 내용을 우리 학원에 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수학 실력 오르고 성적 올라라는 거를 알려도 주고 직접 체화해서 실천하게끔 해서 실력을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내신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중 문제집 변형 문제가 많이 나온다. 당연한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킬러, 준킬러라고 하는 어려운 문항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학년과는 다르게 고1은 이제 우리 아이들 3월 모의고사 본 적 있어요. 그 고1 올라오자마자 3월 모의고사 딱 봤는데 그건 이제 중등범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문제 낼 게 없고요. 6월, 9월, 10월 그리고 고2 3월, 고2에 올라가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가 고1 전범입니다. 그 다음부터 고2 애들이 보는 모의고사는 대수와 미적분, 예전으로 치면 수원, 수투,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이라서 고1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녹아져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출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주 양질의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살짝 숫자만 바꿔서 변별을 주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했을 때 어디서 갖다 쓰는 게 가장 좋냐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갖다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숫자를 안 바꾸고 똑같이 내도 엄청 아이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모의고사는 100분의 30문제를 푸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50분의 20에서 22문제를 풀기 때문에 시간 압박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가 굉장히 내신 시험에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는 EBS 교재의 변형 문제입니다. 뭐 올림포스라는 쉬운 문제집도 있고요.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어려운 문제집도 있습니다. 영동고 같은 경우에는 올림포스 고난도를 좀 많이 참고하는 경향이 있고 중대부고나 세종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요 문제집은 아니고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을 EBS에서 낸 EBS 전국연합 학력평가 기출 문제집을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우리 2학기에 있을 공수2를 공통수학2를 전국연합 학력평가 다른 말로 교육청에서 내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1학기 때도 시험에 많이 나왔고 2학기 때도 무조건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에도 시험에 무조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집중적으로 충분히 학습하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중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대부고반을 운영도 하고 있지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아예 부교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부교재 문제를 방학 때 충분히 풀어보고 킬러 문항도 많이 풀어봐서 그거 내가 알고 있지라고 했을 때 학기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연습하고 시험 직전에 변형 문제까지 연습하면은 일단 시험 점수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그냥 연합반 다니면은 알아서 선생님이 대비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주는 것만 학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겠습니다. 공부한 거 대비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교육청 모의고사가 핵심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진짜 맞아? 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예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주 수많은 예시 중에 하나의 예시인데요. 자, 2020년에 교육청 모의고사 21번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요. 객관식 끝번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두 개 있는데 얘네 움직여가지고 여기 공통 부분의 넓이 어떻게 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 현대고 21년 경기고 그림이 상당히 유사하죠? 뭐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대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기고 이건 숫자만 바꿔서 똑같이 나왔고요. 그리고 21년에 진선여고 요거는 삼각형을 사각형으로 약간 변환했지만 어쨌든 넓이를 구하는 거 움직인 다음에 넓이 구하는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22년에 개포고 나오고요. 22년에 단대부고 아예 똑같죠? 아예 똑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움직였을 때 공통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아이디어와 삼각형 아이디어는 아예 똑같습니다. 예. 그리고 용인외대부고 22년, 23년 개포고. 개포고는 한 번 더 냈어요. 선생님 바뀌시면서 깜빡하셨는지 또 냈습니다. 예. 그리고 23년 경기고, 23년 보인고 아예 똑같죠? 24년 은광여고 그렇습니다. 24년 진선여고 똑같은 아이디어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방학 때도 공부하고 열심히 내신 학기 때도 공부하고 시험 직전에도 공부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변형 문제도 많이 연습해서 이거 나오는 즉시 그냥 바로 풀어버리면 이거를 한두 번 그 문제 풀어봤지 라는 애랑 완전 실력 차이가 다르거든요. 1억 정도로 준비를 해야 내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나 부교재 풀어봤지, 2번 풀어봤지 라는 정도로는 이런 킬러 문제를 내신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학을 암기해가지고 잘하는 거를 지향하지는 않는데요. 내신에서는 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교육청모의고사를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통한단 말이죠.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아이들이 이거 어려워해서 별표 치고 그냥 질문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생각을 못 떠올려서 못 풀었는지를 이제 누군가 봐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직접 가르치는 강사가 제일 잘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클리닉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 하면서 아이들 숙제 검사하면서 얘는 아예 손도 못 댔네. 그럼 이 아이를 클리닉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손도 못 댔네. 이거 좌표 구할 수 있어? A가 몇 콤마 몇이게? 못한다. 그러면 왜 못했을까? 이거 보고 요거 봤으면 연립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옆에 찔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좌표를 연립해가지고 좌표를 땄어야 되는구나. T, T제곱을 했어야 됐네. 라고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 내가 풀어줄게. 그럼 뭐 마치 뭐 손흥민 뭐 드리블한 거 보는 것처럼 그냥 잘하네 하고서는 이해되는 것 같아 라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실력이 오르진 않습니다. 아니면 좌표를 구했어. 잘했네. 근데 여기 점 A를 못 잡았네. 혹시 요거 교점의 좌표를 너 생각 못한 거야? 선생님 그러네요. 이런 거를 이제 옆에서 찔러서 이제 맡긴 부분을 뚫어줘야 되는 역할을 강사가 해야 되는 거죠. 조교는 모릅니다. 조교는 아이들의 이름을 알기도 어렵고 이름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실력이 어떤지를 조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이는 개념부터 설명을 해줘야 끄덕끄덕 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힌트만 줘도 선생님 제가 여기서부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성향을 잘 파악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강사가 직접 클리닉 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막힌 부분이 어딘지 요거를 뚫어주는 과정을 꼭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런 걸 당연히 계속해서 연습하면은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 방학 때 추천하는 과정은 다음 학기 때 공통수학 2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을 당연히 공부를 충실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뭐 3주에서 4주 정도 방학 되는데 대수 과목 하나 해서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니까요. 요거를 아이들이 아마 선행을 좀 했다 하더라도 뭐 중3 말에 했거나 아니면 중2에 해서 뭐 아주 예전에 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살짝 훑고 그러니까 한 번은 해야 돼요. 코사인 법칙 유도해봐 하면은 20명 중에 20명이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개념 수업 다 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웬만한 아이들은 개념이 부족한 어딘가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 한번 이번 기회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개념 마지막으로 듣고 그다음에 유형 문제 풀고 진짜로 잘하네. 그러면은 교육청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 고난도를 제가 추가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까지 섭렵하게끔 특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저녁반에서는 공수2 그리고 월수금 오전에 대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 오전에 수업 듣고 점심 먹고 2시부터 5시 필수 클리닉. 이것도 클리닉 할 사람만 남아 그러면 우리 아이들 또 가겠죠. 그래서 필수다. 무조건 필수야. 그래서 필수로 클리닉을 실제로 참여시켜서 오전에 수업 듣고 이제 5시 전에 숙제 다 하고 귀가시키는 걸로 오답 정리까지 끝내고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원 대수 한 번도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좀 붙잡고 좀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낮 시간은 전부 다 클리닉으로 준비를 했고 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뭐 추가 비용 없이 더 와도 되고 6일을 와도 되니까요. 그래서 와서 개념이 부족하면 저한테 개념 설명을 추가로 듣고 문제풀이가 부족하면 문제풀이 더 추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시간 복습 테스트 당연히 하고요. 수업 피드백 문자 매시간 드립니다. 뭐 성적 어떻게 받았는지, 숙제 얼마큼 했는지, 또 어머님들과 매번 통화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 소통을 하고요. 부득이하게 뭐 결석하게 되는 경우는 영상과 자료를 이렇게 말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클리닉 정말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학원에서는 대체로 대부분의 학원이 클리닉을 하는데, 이제 뭐 깊게 생각하는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 클리닉이 없어요. 거기는 이제 월급제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시간만 일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아니면 수업 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하고 주말에 따로 빼서 봐주는 경우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상위권이다, 진짜 그냥 모의고사 아니면은 뭐 내신 기출 갖다 줬을 때 안정적인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질문할 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질문할 것도 이만큼 있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선생님 바쁘신 것 같고 학생들도 막 그러면 질문을 못 하거든요. 그럼 어머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은 과외라도 하나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과외를 추가를 하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더 떨어집니다. 왜? 자습할 시간을 늘려서 모르는 걸 때워야 되는데 과외를 붙이면 어때요? 그럼 과외 선생님이 와서 또 자기도 돈 받은 값을 해야 되니까 또 수업을 하거든요. 알려주고. 그럼 우리 아이의 자습 시간이 뺏기면서 성적이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학원을 하나로 딱 고정을 하고 자습을 최대한 많이 늘려주는 클리닉이 많은 데로 가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클리닉도 너무 조교 클리닉 돌리는 데 가지 마시고 강사가 좀 봐줄 수 있는 클리닉으로 가면은 그게 우리 아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수업하는, 옆에서 숙제 검사 해주는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 클리닉 많은 데로 가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성적 향상 필승 전략이라고 써봤는데요. 수업에서 개념 익히고 연습한 다음에 숙제에서 실력 높이고 모르는 부분을 클리닉 시간에서 직접 질문에서 답을 찾으면 이게 실력이 무조건 오르고 성적이 오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설지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수업 첫 시간에 알려주고요. 교재 오답 관리를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책에 맞았다 틀렸다 표시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틀린 거 나중에 봐 하면은 또 애들이 안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틀린 문제를 다음에 또 틀리기가 매우 쉽단 말이죠. 근데 저번에 틀렸는데 다음에 풀었는데 맞았다. 이게 실력 향상이고 성적이 오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번, 4번 꼭 해줘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제가 하냐면은 이제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제 교재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틀린 문제들을 이제 여기 문제집처럼 만든 개념과 문제가 들어있는 제 자체 교재에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 행정실장님이 요 틀린 문제를 매 시간 숙제 검사한 이후에 이게 따로 이렇게 예쁘게 그 백지에 소책자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방학이 끝날 때 한 권을 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틀렸던 문제들만 나만의 오답 노트로 해서 이렇게 깨끗한 종이에다가 새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은 게 틀렸던 문제를 여기다가 다시 풀라고 하면은 그때 그렇게 풀었었지 해서 답이 1번으로 체크돼 있으면은 그냥 1번이 나오네 뭐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양해 실수라는 조건을 못 떠올려서 못 풀었는데 문제집에다 양해 실수하고 막 별표 쳐놨어. 요걸 까먹어서 못 풀면 다음에 꼭 기억하기. 그거를 보고 다시 풀면 당연히 맞히겠죠. 근데 틀렸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애들도 당황해요. 내가 풀었었나? 이게 진짜 오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그 당시에 당연히 오답을 했는데 약 3주에서 4주 지난 후에 이렇게 주면은 이제 깨끗한 문제도 다시 풀게 되니까 이게 오답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또 이렇게만 주고 2학기 개강을 하면은 잘 받았다. 좋네. 풀어보면 좋겠네 하고서 안 풀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학 끝나고 정규반에 대부분 같이 가니까 같이 가면 정규반 시작했을 때 이거를 숙제로 또 잘라서 내줍니다. 요거 너 1번부터 20번 숙제 하고 아까 그 문자에다가 박아서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님들도 보셨고 아이들도 문자 궁금해서 어머님이랑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숙제로 나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죠. 그래서 숙제로 이렇게 적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방학 때만 끝난 게 아니고 오답 노트 만들어서 이거를 정규반에 가서 잘라서 다시 한번 풀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공부법 책에도 써놓은 내용인데요. 뭐 학습계획 컨설팅 이거 신청자에 한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 없이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것도 도와주고 있고요. 이런 거 제가 종이 하나 주고서 수학 말고도 국영수, 탐구 뭐 공부해? 학원 뭐 다녀? 학원 언제 가? 저 토요일에 가는데요. 그럼 토요일 거 숙제 언제 할 거야? 금요일 할 거야? 목요일 할 거야?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 보면은 숙제 언제 할지도 안 정해놓고 토요일에 학원 있어요. 숙제 언제 할 건데? 해야겠죠. 전날 하다가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가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토요일 숙제, 토요일 학원 또 금요일에 막 과탐 막 숙제하는데 영어 막 외운데 또 못해. 그러면 저번 주에도 못했고 이번 주에도 못했으면 다음 주에는 전날 하면 안 되겠죠. 이걸 아이들이
모르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인데 그러면 금요일에 하면 매번 빵꾸 났잖아. 그럼 언제 할 거야? 목요일에 할 거야? 수요일에 할 거야? 요걸 한 번만 잡아줘도 1-2주만 해도 아이가 계속해서 혼자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해주진 않고 제가 돈을 안 받는 대신 신청자에 한해서 진짜 하겠다는 애들만 도와주고 있습니다. 성적 향상 우수사례인데 제가 중대부고반을 하다 보니까 중대부고 아이들이 많긴 한데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내신 9등급제에서 전교 4등 아니었던 애가 찍은 경우도 있고 해서 요 친구 뭐 위에 학년인데요. 여자친구도 같이 저희 반에 오기도 하고 그리고 얘보다 수학 잘하는데 성적이 얘보다 낮게 나오는 친구 있어갖고 야 너 어디 학원 다니는데 같이 오기도 하고 과천에서 오는 친구도 있는데 뭐 하나 틀리고 뭐 이런 아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영동고에서 중간고사에 2개 맞은 친구 와가지고 9점인 친구 모르셨죠?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와가지고 제가 맨날 11시 반까지 남겨가지고 거의 1대1식으로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한 100등 이상 끌어올리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열심히 해갖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1등급 상위 10%에서 곡이 조금 10% 걸쳐 있거나 상위 10%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 저녁, 그리고 중대부고반은 수토고요. 대수, 특강, 월수금 오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투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다니는 학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화목 오전에 7회 해가지고 공수투가 뭐 어머님들 잘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도형의 방정식이랑 함수 우리 아이가 못하는 단어만 모아놨어 마치 그런 느낌? 이어가지고 이 부분만 딱 더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가지고 수업하는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수금 오전에 대수 있고요. 그다음에 화목 저녁에 연합반 있고요. 만약에 중대부고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수토 권장 드리고요. 그리고 뭐 화목 오전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등록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화목 연합반에 월수금 이제 대수를 하면은 월수금 오전에 와서 대수 듣고 5시에 숙제까지 끝내고 이때는 그냥 시간이 남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다른 공부를 하든지 다른 학원을 가든지 뭐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월수금 저녁 때는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목 저녁에서 월화수목금 그리고 월화수목금 클리닉 다 오면은 진짜 알찬 3주 여름방학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들으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 중에서 선택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 한 회의로 정리했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매우 중요하다. 끝내주시고요. 관리 제가 직접 클리닉하고 끝난 다음에 개별 오답노트 소책자로 말씀드린다. 그리고 추가로 학습 기획 공법 컨설팅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대치다운 교육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그 휴대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저기 끝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